정의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어제 오늘은 마포 쉼터. 이게 문제는요. 어저께 수요 집회할 때 정의연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지금 맡겼다. 회계 감사를 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바로 그 오후에 수요 집회가 끝나는 어떤 그 시점쯤에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를테면 예정됐던 외부 공익감사나 정부 부처의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수사를 해도 되는데 고발 들어오니까 바로 거기를 치고 들어가 버리면 지금 외부 감사를 맡겨서 뭐 서류들 다 압수해 가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인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의연에 대해서 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검찰이 회계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객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맡겼는데 모든 걸 다 압수를 해가버려요. 많이 본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이 고소고발 들어오면 다 수사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나경원 사건. 개연성이 있다. 얘네들은 이런 상황인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의 시간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절차를 다 건너뛰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찌됐든 검찰이 들어갈 만한 사건인가라는 논란도 있지만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얘네 단체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회계 정리하는 어떤 담당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합의나 어떤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검찰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면 이게 다 확인이 되지 않고 검찰만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사는 다 검찰만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만. 이 얘기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로 넘어간 게 어떤 이걸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입장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게 일단 국세청에서 보면 뭐 완벽하지는 않으나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일단 그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사태 때도 봤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게 회계 등에 있어가지고 국세청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찾아내는 곳이라기보다는 탈세의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검찰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 같은 걸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누락했네. 근데 국세청에서 보니까 이건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를 받아보면은 네. 실제로 받아보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법에 맞춰 열심히 하려고 해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에 대한 해석을 국세청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이거는 애매할 때 이제 담당자 재량이나 회계사 재량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부분들도 국세청에서 이건 잘못이었다니 그냥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 어떤 분식회계나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이 어떤 장부상의 처리 미스다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회계사한테 맡겼다고 해도 회계사가 이 회사 사정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기장 목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수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감사 들어오면은 일단 담당관하고 제일 먼저 협상하는 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얼마면 돼요가 일단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추징할 수 있으면 감사가 아니고 만족하시겠어요? 조사, 세무조사. 네, 세무조사. 그러니까 대기업은 주로 서울청, 뭐 이제 어디 국세청, 조사 어디 시청, 사국이 노동부에서 오죠. 나오건 할 때 추징금 얼마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그게 할당된 네,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기존 가이드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탈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게 정의연이 완벽하게 뭐 했다 그런 그래요. 차원보다는요. 한번 보실래요? 조중동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일단은 할머니들 위해 모은 성금인데 정작 받은 건 106만 원. 에헤. 조선일보.
정의연 기부금 수익 49억, 피해자 현금 지원 9억, 동아일보. 22억 중 9억 피해자 지원했다는 정의연. 최근 2년은 4,700만 원. 요게 좀 엿 같은 게요. 할머니들 생계비 지원은 정의연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위안부 특별법이라고 있다고. 1993년부터.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을 빼고 2016년 기준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생활안정자금은 총 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이 마치 그렇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지원을 이만큼밖에 안 했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의적인 프레임입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 범죄의 자유 정확히 딱 맞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숨통을 끊을 자유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의연의 목적 중에요. 한번 보세요. 12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 수요 시위 다 이게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기림사업, 국내연대, 남북연대, 국제연대, 나비기금, 연구조사 지원, 교육사업, 장학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그중에 12개 중에 한 개가 피해자 지원인데 돈은 뭐 49억 걷어서 22억 걷어서 그것도 몇 년이라고 말 안 해. 몇 년간 모은 건지 말 안 한다고요. 걷어서 고작 피해자 지원은 얼마밖에 안 했다. 정부가 하고 있다니까. 피해자 지원은 12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계 부정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지원 안 하고 정의연 쪽에서 다 슈킹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공분을 샀다고. 지금은 그거 하고 있죠. 개인 계좌로 돈 받은 걸 문제 삼고 있죠 지금. 근데 개인 계좌로 돈 받은 게 일종의 시민사회단체 관례라고 하더만요. 그 계좌, 그러니까 정의연의 기본적인 계좌에다가 무조건 집어넣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저번에 그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사건들의 모금은 되게 다 개인 계좌로 받았던 그래요? 게 관례고요. 그걸 갖고 예를 들면 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 계좌를 뭐 공개해라, 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달리 보면 이게 그 계좌 공개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후원됐던 사람들이 명단 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법이 개입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단 한 푼이라도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 계좌로 들어온 돈 중에 내가 편의점 건물을 사야 되는데 현찰이 없었고 샀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걸 거 아니에요. 이게 깝깝해지는 노릇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더라도 언론에 오픈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거를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고 문제없다라고 하면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굳이 기자들한테 왜 오픈할 이유는 오픈합니까? 없죠. 검증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좌 뭐, 오픈 왜 못합니까? 어떻게든 털라면은 어떤 형태로는 예. 감시는 어떤 검증은 받아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정의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국민들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정말 사심 없이 모든 사건을 수사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화된 이후에 검찰에 대한 잘 꼬락서니를 못 몰랐었어요. 봤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검찰이 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우리가 서서히 깨달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결과로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에 유일하게 국민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저쪽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검찰이 지금 하려고 수사하고 있다. 우리 쪽은 또 검찰에 대해서 야 이거 가지고서 뭔가 지네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검찰 자체가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기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저는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0일부터는 윤미향 그 당선자가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사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그 지금 정의개혁연대가 회계감사를 좀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정의연대가 자기들이 회계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를 다 가져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혼자만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자료는 숨기고 밝히고 싶은 자료는 밝히고. 그래서 이 편향성을 국민들이 지금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이 되게 악의적인지 몰라서인지 둘 다 알아고 보는데 우선 그 회계 표시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한 예산의 수혜자가 몇 명이다. 이 대부분 공익재단 같은 데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이 행사를 했어.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슨 강연을 했다 그러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특정 초등학생 200명. 20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시위. 이런 것들은 수혜자를 특정하게 숫자를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수혜자의 99명. 일종의 무한대 표시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한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10단이 많으면 99, 특정할 수가 100단이 없다. 많으면 그치.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999 이런 식으로 써. 그 포털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로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러니까 만약 헛돈을 날렸는데 정확하게 기재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몰랐던 기자놈들도 있을 거고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야 어떻게 다 숫자가 99고 999냐 이제 우리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참 이런 보도는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자들 중에 물론 일선에서 글을 쓰는 기자들은 모르지만 데스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데스크는 그 취재 경력도 많고 그 기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송고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경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낙하산이죠. 근데 저는 모른다에 더 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네. 일단은 회계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전문 영역이 법적으로도 아니어서. 네, 전문 영역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이게 법이나 기본 제도가 보는 사람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행을 하거나 장부를 작성하거나 할 때에 이게 맞나 싶은 부분도 있고 내가 쓴 돈을 분명 회사 돈으로 썼는데 이게 어떻게 기표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감사를 받거나 기존에 해왔던 관습적인 걸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계사들이 이런 거 판단해주지 않아요, 거의. 근데 기표된 것만 보지 이게 어떻게 쓴 거야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 법인카드도요. 회사 일로 썼는데 청구 못하는 경우 많아요. 어떤 경우죠? 뭐 이제 회사에서 내가 어떤 회식비라고 해서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그 업체가 어떤 단순 식당이 아니라 유흥주점이라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으로 등록돼 있는데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주점으로 돼 있다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증빙 서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그치 많지.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영수증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라고 정해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팀장님이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있는 그러니까 전문 회계사들이 꼼꼼하게 해서 일도 안 틀리게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요. 요즘 그 조중동 외에 한국일보가 열리라거든요. 한국일보는 조국 때도 그랬어. 나 얘들 예전에 한국일보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났을 때 자기 기자들끼리 자성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자. 요즘 열일하고 있더라고. 안 바뀌었어 이것들. 볼래요? 22억 증발 정의연 회계 처리 오류라고 변명하기엔 뭐 요걸 헤드라인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22억이나 증발했다고? 22억을 누가 가져간 것 같잖아요. 이런 기억들이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이런 보도 때문에. 열일하네요. 아 얘들 진짜 뭔가 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인 계좌로 모금을 받았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한국일보의 그 뭐랄까요 이 기사의 근거는 뭐냐면은 정의연의 2018년 및 2019년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를 비교하면서 2018년에 22억 7,300만 원 기부금 수익을 2019년에 2월 한다고 적었으나 2019년 2월 수익금엔 0으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22억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에 별도로 공시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에 이미 공시가 돼 있습니다. 22억 9,500만 원. 그러면 이 기사 자체는 허위 가짜 뉴스에 가까운 보도잖아요. 근데 이런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낚이는 거죠.
야 정의연 정말 엄청나게 해먹었구만. 오죽했으면은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오래된 활동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자금을 횡령학을 유용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방송 들어와가지고 윤미향 개인 계좌를 깔아. 나도 공개를 하는데 이게 오픈 완전히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사나 회계감사가 들어온다면 일단 이거는 이 개인 사생활이 존중된다는, 그러니까 보낸 사람들이 명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런 장치를 마련한 뒤에 당연히 까야겠지만 그게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의 원상이나 되고 있는 것처럼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악의적 보도는 그거 아닙니까? 한 번 나 삐뚤어질 거야라고 시작된 보도는 흠 잡고 그 사람이 나쁜 쪽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가져와요. 그중에 90%는 가짜라고. 예, 오늘도 지금 오다가 연합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자막으로 이걸 깔더라고. 윤미향 계좌 1억 원 현금. 그냥 깔려 있어요. 그냥 자막으로 계속. 그러니까 얘기는 통장에 1억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이게 뭔 돈이야? 빼돈인 예, 돈 아니야? 낚으려고 혈안이 된 예. 놈들 제일 나쁘지만요. 예. 좀 낚일 거리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향후에 회계 시스템을 좀 정교하게 요참에 세팅해야 된다는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거나 수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와서는 설사 그게 윤미향 씨 개인 착복이라 하더라도 보면은 한 몇 억 어떤 횡령하거나 그러면은 박살을 내버리고 누구처럼 수백억만 수조 원 하면 그냥 덮이고 하는 이런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난 그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은 윤미향 대표 스타일이 매주 하는 강연료마저도 정의연에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아파트 어저께 대출도 안 끼고 아파트를 샀대? 2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착복을 하고 뭐 딸이 무슨 돈으로 유학 갔냐 되게 소명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여러 단체 개인들이 함께하는 연대 모금의 경우에는 단체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던 그런 관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미향 같은 정도의 이 시민단체 대표가요. 아마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단체를 끌어본 적도 있거든요. 비슷한 규모는 아니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떤 모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실제로 간부들이나 회원들 보는 앞에서 직접 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개인적으로 그걸 가져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럼 정의연이나 이런 시민단체 사람들 바보입니까? 윤미향한테 개인적으로 모금이 되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윤미향 당선자 그 당시 그 뭐 회장이나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냥 그 말만 믿고 그런 회계 못 한다고요. 어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모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체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라서 개인 계좌 대표의 계좌로 받았을 때 그게 그 내역을 까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끝낸다고. 그런 시민단체는 없다니까요.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2009년 그 우리나라 환경운동 그 1세대로 불려지는 최열 대표에 대한 회상을 많이 하거든요. 오버랩을.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 최열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혐의는 무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한겨레 신문의 박찬수 칼럼을 조금 인용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악한 시민운동,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헌신, 그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회계규정. 그러니까 회계규정은 약간 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계기로 시민운동을 싸잡아 매도하는 보수 언론의 정치 공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둔다면 그 우리 초기 정의연의 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오늘 발표했던 성명 거기에 우리는 방점을 좀 많이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규정을 좀 위반했거나 실수가 난 것 때문에 지금 그 길, 그다음에 그 소녀상 세우기 운동 등이 폄하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추후에 저는 민주당의 결정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많은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또 공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네네. 이 단언컨대요.
개인적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필연적으로 드리고요. 난 윤미향 대표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아마 크건 작건 간에 회계 실수라면 실수 또는 누락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규모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 몇만 원, 뭐 어떤 경우 몇십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 실제로 의혹만 터졌지 윤미향 대표가 뭔가 결정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뭐겠습니까? 조국 장관 사태 재판이에요. 일단 그 결론 놓고 가는 건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큰 비리라고 볼 수 없지만 누락되거나 실수가 되면 봐! 있잖아! 라고 할 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정대협이나 정의연이 뭘 잘했네 못했네 그러면서 꼭 뭘 까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윤미향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윤미향이 비리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야 되는 구조의 의식의 흐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함부로 우리 쪽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니들 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우리도 증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윤미향 비리 문제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왔다면 윤미향 비리를 계속 증빙하려고 하는 과정이 되면 그게 결정적인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정의당이 그런 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되게 안타깝더라고. 뭐냐면 여론이 막 빗발쳐요. 그러면 마지못해 눈치를 막 보다가 조국 때도 그랬잖아. 뭐 데스노트에 올릴 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조국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국을 공격한 쪽, 저쪽 입장에서는 조국을 옹호한 쪽으로 비치는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 바닥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항상 느꼈던 거예요. 나는 일단 사건이 터지면 조국이든 윤미향이든 믿고 간다. 여기까지.